지금으로부터 미군 점령 4년사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릴 때 뭐 다 보신 책 중에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런 책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이 79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 많은 국민들이 읽고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큰 지렛대가 된 책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저자도 좀 많고 저자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도 각각 다르고 사실 잘 보면 시각도 좀 다릅니다. 통일된 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그런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갈증을 해소해줄 책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출판 기념회를 할 송광석님의 미군 점령 4년사 친일파는 어떻게 기득권이 되었나 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혹시 안 사실 분 계시면 나가서 지금 판매 중이니까 저 책을 사신 분만 나중에 행운권 추첨의 대상이 됩니다. 행운권 그건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책을 사셔서 행운권 번호 딱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책을요, 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니까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맨 앞에 표지를 한번 싹 넘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나와 내 권한으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결혼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가 영어를 봤더니 punish severely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벌에 처한다. 더글러스 메가더 포고령 1호의 3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월에 반포됐죠. 이게 이제 미군 점령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의 한국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에 대한 책이 오늘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에 출판 기념회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찬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식순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식순이 쫙 있습니다. 네, 요새는 뭐 출판 기념회라고도 하지만 북콘서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북콘이라고 하는데요. 북콘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많은 행사가 진행돼 있어 콘서트라운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한테 있고요. 두 번째로 요거 넘어가면 가지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가 않았다. 순서가. 두 번째 이게 아까 순서를 보시면요. 뒤에 걸 제가 보지 못해서 주최단체 소개와 단체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개의 주최단체와 2개의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오늘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사를 어떻게 열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60만 세 운동 유족회 황선건 회장님이 이 경위와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60만 세 운동 유족회를 맡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황선건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60만 세 운동을 주동하셨던 독립운동가의 또 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모임을 만들 때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라는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고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60만 세 운동을 이끌었던 김단야, 권오설, 권오상, 박내원을 이어지는 당시에 소위 조선공산당이 중심으로 됐던 민족혁명가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를 만들고 그 전에 유족을 다 찾아내서 김단야 후손, 권오설 후손, 권오상 후손, 천도교회 박내원 선생님 후손을 다 찾아서 모아서 유족회를 만들고 각각의 기념단체를 또 만들고 그 기념단체와 함께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 이재유 선생, 이관술 선생, 김태준 이런 분들을 또 다 모았어요. 기념사들 다 아름아름 흩어져서 조그맣게 하는 단체들 다 모아서
지난 12월에 항일혁명가 기념단체라는 이제 연합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얼개가 짜지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황강우 선생이 지휘하는 광주 호남 지역의 장개성 기념사업회라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모임들을 또 합류해서 큰 전국적 단체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제가 우리 최창호 선생님과 교훈을 일찍부터 가졌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 책을 한번 선물하신 거예요. 미군정 사인사를.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와서 그날 한 며칠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명쾌하게 해석한 책이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에 올해 필독 기본 코스북을 하는 그런 책으로 선정을 하고, 이것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최창원 선생님이 제안대로 출판기념회를 이라는 이걸 틀을 통해서 세상에 좀 알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이 출간된 지 오래돼서 재출간이지만 이게 팔리지 않는 책이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출판해 주신 우리 출판사에도 조금이라도 이 책을 좀 판매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도 포함됩니다. 제가 우연히 이 교회를 예배를 보러 나왔다가 강정호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알아보고 인사를 드려서 인연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저자 선생님을 또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준비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이 책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선생님께서 쾌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맡아주셔서 또 이 오늘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저희 항일혁명가의 그룹들이 그 이름은 그렇게 길어선 같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다 지하에 묻어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정말 이런 말씀 올리면 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중퇴한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 혁명가들의 그 손자들이 이해가십니까 이게 도대체? 아직도 교통비가 걱정돼서 서울에 이런 행사는 못 올라오시는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분들에게 무슨 재원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거꾸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의 이 날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각 지방에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 강연도 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책을 사셨습니다만은 오늘 행사도 우리가 재원을, 책을 좀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식사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되시면 한 권이 아니라 허락 대신 한 서너 권 좀 사가셔서, 그래야 10만 원이거든요. 사가셔서 좀 전파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명단을 꼭 좀 기록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오신 이 선생님들의 모든 이름과 연락들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가 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여기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그리고 역사사랑 모임, 역사 공부와 역사 탐방, 역사에 대한 많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죠. 우리 최창호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요. 또 대전평화통일이라는 사람들, 대전평통사에서 오늘 오셨습니다. 대전평통사의 유영재 운영위원님 잠깐 인사해 주시죠.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오늘 다 모였습니다. 좀 전에 황성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준비위원장을 저희 그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지내셨고 현재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강정구 선생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송강성 선생님 8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책을 이 발행됐던 것을 다시 출간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정말 기쁜 일이고 경아들이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여기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기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저하고 송강성 선생하고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닮았느냐? 둘이 다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선생이나 저나 이제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30대 거의 후반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하느라고 공부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간 게 37살에 갔고 아마 선생님도 그 비슷하게 학문의 일도 접어들었다. 늦깎이라는 점에서 서로 좀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랄까 관심이랄까 그게 좀 집중되어 있다. 오늘 이 책도 역시 해방공간이죠. 근데 해방공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우선 그 1976년 미분정에서 여론조사를 7,726명인가 조선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를 원하는 응답자가 71%였죠. 근데 공산주의를 원하는 거는 7%였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몇 %냐? 14%였습니다. 이것 보면은 그 당시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건데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이제 심하니까 공산주의 선호는 좀 응답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보면은 거의 71%, 7% 하면 80% 가까이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해방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1946년 7월 달인가 6월 달 그 사이에 미군 정청 여론조사국에서 행불합니다. 근데 해방공간은 분명히 이데올로기 지형은 이랬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도 빨갱이 잡자, 뭐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반공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해방공간의 사람들의 역사지향과 오늘날 이제까지 걸어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반공국가 이건 뭐 짝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걸 학문하는 사람이면은 또 해방공간을 주제로 삼는다면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은 사실 뭐 공부 학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라당 국민의힘인가 그런 데는 붙여 살 놈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하고는 상당히 닮았다. 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나 송승빈이나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닮았다. 또 그러다 보면은 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이 서로 좀 닮은 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이 참 이 시점에 출간된 게 굉장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방공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강점하에 식민지 상태에 있던 조선이 이제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조선 사람을 위한 조선 사회를 건국하는 게 해방이죠.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조선은 뭐냐? 일본을 위한 구조의 조선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는 일본 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을 위한 조선의 그런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고, 외세의 개입이 없으면 분명히 남북은 그렇게 흘렀고 분단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에요? 친일, 친미, 자발적 노예주의. 그러니까 저는 친미 자발적 노예주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친일 자발적 노예주의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썼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친일, 친미 자발적 노예주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책을 내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세 반짜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하고 우리 한반도 남과북을 위한 세 반짜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조그만 수준의 세 반짜기는 지금 탄핵 정국을 넘겨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더 큰 세 반짜기가 있죠.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도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다극화 질서로 움직이고 350년 서양이 지배하는 지구촌, 이것은 더 이상 아니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가 세판짜기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열릴 거다. 거기에 세판짜기가 아주 필요하죠. 바로 이 책은 이런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세판짜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엄청난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좀 널리 읽혀지고 널리 고민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어떤 지침을 발견을 하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12월에 책을 사갖고 한번 봤는데요. 많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해방 전후사에 대한 책을 쓸 때 좌익이 이랬고 우익이 이랬고 이렇게 쓰는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좌익 우익이라는 표현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의회에서 좌표방은 왼쪽에 앉고 지롱들은 오른쪽에 앉아서 생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는 말인데 사실은 그 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좌익 우익으로 보면 김구하고 이승만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우익이 하나는 뭐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 선생님은 혁명적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반혁명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반혁명적 사대주의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정치 세력을 다시 가름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김구는 반혁명적 민족주의자고 이승만은 반혁명적 사대주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 정치 세력의 미묘한 차이를 오히려 좌우라는 개념보다 어떤 이 사회 변혁과 또 자주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잘 분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참 좋은 분류법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처음에 미군 점령 산영사를 쳐보니까 1993년 9월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출판사는 한울 아시죠? 유명한 사회과학 출판사였는데 한울에서 얼마에 나왔느냐? 9,000원. 네, 9,000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무 이야기에서 33,000원.
세월의 흐름에 비하면 별로 안 오는 겁니다. 예, 사실은. 나와서 또 나오면서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좀 학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좀 빼시고 대중적 저서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31년 세월만큼이나 이 책의 새 출간에 많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송광성 저자님과 권혁정 발행인을 모시고 이 책의 재출간에 얽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저는 조그만 책 한 권을 썼는데 우리 사회에서 큰 일을 하신 여러 단체에서 여러분들께 와서 축하해 주니 저는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저는 출판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30년 전에 책 나올 때는 그냥 내가 쓴 글을 출판사에서 인쇄해서 제본해서 그냥 내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는 이 책이 제대로 배석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출판 사장님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책 때문에 의논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일 많이 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몇 달 동안 저는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많은 고생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길바닥에 가서 대모를 하자니요.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출판사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 중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선물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또 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처럼과 나무 이야기를 운영하는 권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낸 책을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그런 출판 기념회 오니까 기분이 좀 새롭고 이상하고 묘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최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제가 이 책 출간을 소개받고 하루 만에 출간 결정을 하고 6개월을 제작해서 6개월 만에 책을 냈습니다. 12월 2일 날 작년에. 6개월 동안 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내던 결의 책이 아니라서 고생도 많이 하고 노고도 컸습니다. 제법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고생을 하면서 이거는 달콤한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 달콤한 고생을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면 그럼 제가 또 다른 달콤한 고생을 할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작은 출판사를 하나 하고 있어서 출판계가 요새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특히 작년에 또 한강이라는 훌륭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출판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한강 책만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읽어야 우리가 다양한 세계, 아까 다각화된 세계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세계 잘 접하지 않을까. 많이 좀 구절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민족문학연구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한국작가회 회원이시기도 한 박이정 시인께서 오늘 출판기념일을 기념하는 축시를 낭송하실 겁니다. 박이정 시인은 어디 계시나요? 예. 네. 마이크 로고를 올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란범 윤석열이 개업을 선포하기 9일 전인 11월 24일에 다시 출판된 미군 점령 4년사 책이 널리 읽혀서 내란 좀비들 난동이 뿌리까지 근절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
민중이 땀 흘려 꽃피운 대한민국을 미군 점령 4년사 책으로 다시 한번 짚어본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미국은 우리의 최초 공화국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분쇄시키고 파괴해버렸다.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 영원을 짓밟은 그 시점은 미군이 주둔하기 전이었다. 이승만 정권을 앞세워 항일 민족주의 혁명 세력을 무참히 제거한 미군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위원회를 파괴하고 노동자 농민을 군합발로 짓이겼다. 해방자를 사칭한 통일회방군 미국. 해방이라는 기쁨의 언어로 흰옷 입은 천사 우리 민중의 간절함을 호도시켰다. 일제보다 더 악랄한 제국주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 1000년이 넘도록 내전 없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미군정의 주둔은 남북 통일을 회방하기 위한 것임을 지금까지 스스로 증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으로 챙긴 대한민국을 종속 변수로 만든 세월 80년.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은 미국은 이승만의 북침 도발을 저지시키려고 그어놓은 NLL에서 윤석열은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 미국이 만든 반공법, 미군정에서 태동한 검찰권을 휘두르며 영구 군사 독재를 꿈꾼 것, 조국과 이재명을 사법살인한 것, 이것은 조봉암을 사법살인한 이승만과 똑 닮았다. 4.19 때 경무국으로 총구를 돌린 계엄군이 12.3 때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윤석열의 명령에 불복한 것도 이승만과 똑 닮았다.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은 군부 독재로 야당 대표를 사법살인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세계 역사의 강물에 뒤섞여 흐르며 한반도 역사가 몸을 비튼다. 세계 민감 국가로 추락, 국가 손실 900조, 경제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내란성 중병을 앓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지 아득한 광야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눈보라 헤치고 달려와 계엄군 탱크를 막아선 TV 속의 그 남자, 초인적인 기계로 계엄군 총을 뺏으려 한 안기령, 엘리트 재벌 권력가 모피아 계층이 피 빨아먹는 대한민국을 민족혼으로 지키려 한 시민들, 이 모든 추동의 원천은 미군 점령 4년간 구축해놓은 체제에서 외세의 간섭에 항거한 거대한 물줄기 민중이다. 겁도 없이 죽음의 경계를 지우며 실존을 넘어선 민족혼, K-팝, K작가 한강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통과해 세계사적 혁명지 K광주를 낳았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뜨겁고 끈끈한 무기, 민족의 과거와 현재가 실핏줄을 잇는다.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의 뿌리, 민중의 거대한 물살, 민족혼으로 분단의 벽을 뚫으러 우리는 간다. 사면초가 강대국의 방해로 꽉 막혀 아주 작아진 구멍 속으로 평화의 가느다란 실을 길게 잇고 이어 남북으로 찢어진 이 땅을 꿰매려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바늘기로 들어간다. 허벅지 힘 꽉 주고 강대국 앞에서 허리 쭉 편 길쭉한 땅, 통일 역사를 낳으려고 가난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네, 조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에 사회를 많이 봤는데요. 이 프로젝터까지 같이 운용을 하면서 사회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한 줄씩 올라가는 게 시인께서 읽으시는 거고 보폭이 다르니까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시기 힘들었죠? 죄송합니다. 어쨌건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말이죠. 네,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이 저자와의 대화를
맨 앞에 보셔도 저자분이 굉장히 사연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자와의 대화를 맡은 뭐랄까요, 인터뷰어죠. 그러니까 대담자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욱 교수님인데, 임성욱 교수님은 2019년 조선정판사 위조집회 따옴표가 있습니다. 위조집회 사건 연구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른바 이제 위패 사건이 40년 5월 미군정 통치 시기에 사실 근본적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당신 이 연구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연구인지 알고 있느냐, 몰랐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투명하고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진실을 그대로 진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만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내셨던 임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와의 대화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성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기니까 제 소개는 지금 주인공이 송광성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사회자님, 이 포인터 포인터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전이 되게 전 오늘 이 송광성 선생님의 미군 점령 4년사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출판 기념회 하이라이트,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 코너 속의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무겁고 의미가 깊고 그런 엄숙한 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선생님 앞에 서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까불까불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밝은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제 저의 소개는 간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송광성 선생님과의 어떤 저의 개인적인 추억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그 중에서도 해방 직후의 시기, 바로 송광성 선생님께서 다루시는 미군 점령 4년사 시기,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배 연구자들이 쓰신 책, 논문 이런 것들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찾아보다 보니 미군 점령 4년사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참신한데 이게 뭐지? 가서 봤는데 이 저자가 알 수가 없어요. 딱 이 책 한 권만 있고 다른 뭐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호련히 이런 훌륭한 책을 남겨놓고 어디에 계신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 책을 구해서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책이 서점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절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게 작년에 재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책이 당연히 안 나왔었겠죠. 그 전에는 이게 초판본입니다. 그래서 미군 점령 4년사라고 되고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미군 점령 4년사 작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2024년. 초판본은 아까 언제 출판됐는지 들으셨어요? 90? 네, 맞습니다. 1993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책이 나온 거죠? 무려 31년 만에 책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바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초판본인데 이거는 제 책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읽었는데 지금도 여기 이제 대학교 마크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거 빌렸다가 때가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또 빌리고 반납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제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고 가게에서 사려고 봤더니 중고 책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이게 정가가 9,000원이었죠. 중고 책이 지금도 찾아보시면 5만 원이에요. 희귀본.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돈이 없어서 5만 원 주고 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이건 박수 칠 박수는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역사사랑 모임 거기에 계시는 최창호 선생님께서 송광성 선생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시간이 안 됐지만 어쨌든 한 번을 천안까지 가서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책이 예쁘게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이 중에는 이 책을 사신 분도 계시고 안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선생님의 장점, 혹시 책을 읽으신 분, 이 책의 장점이 뭐 같으세요? 저한테 질문 들어온 거예요? 예.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집중한 네. 거는 네. 미국이 주둔하기 전에 네. 이미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네. 너무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분쇄시켰다는 네. 이 사실, 네.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네. 훌륭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주셨네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수히 많은 책을 보고 입문을 갔는데 선생님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시기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끈기가 필요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 무수히 많은 사건, 이런 것, 무수히 많은 단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장점은 아주 복잡 다단한 수많은 사건들이 얽힌 역사를 선생님만의 논리로 쾌도난마하듯이 단칼에 단순 명쾌하게 자신만의 언어와 논리로 쫙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다른 학자들에게서 잘 찾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뭐 민족적, 뭐 혁명적 민족주의자 뭐 이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누구의 것을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통찰력, 복잡한 사건을 꿰뚫어보는 해안,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우선 이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소개할까 생각했는데, 첫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여기 저자 양력이 잠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혹시 선생님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실례지만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지금은 막혀서 갈 수 없는 곳. 저 북쪽 한경남도 바닷가 한중은 태종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네, 시향민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흥남철수 뭐 다 아시죠? 그 국제시장이 영화에도 나오는 그때 그 배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만 설명해주겠습니다. 지금 8살 때였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하고 4 식구였는데 전쟁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뭐 잠깐 피난 갔다 서너 달 있다가 돌아올 건데, 그래서 가족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자주 아팠어요. 옛날에 그저 아픈 속병이라고 하잖아요. 속병, 쉽게.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이 갔다가 속병 터지면 어떡하느냐. 집에 있으라 그거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두고 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아들 손잡고 이제 피난다고 그래요. 거제도에 가서 남들 학교 가는데 학교도 못 가고 피난 수용소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도 가만히고 깔개도 가만히고 그렇게 이제 피난생활을 시작했어. 거기서도 몇 년 살다가 부산 살다가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갔죠. 네, 그러시니까 북에서 태어나셨고 실향민이시고 이산 가족이세요. 그리고 여동생이 북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북에 남겨놓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굿세어라 금수남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얼마나 또 안타깝게 이렇게 군단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신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 미군 점령 4년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미군 점령 4년사 때 살아 계셨던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데 미군 점령 4년사를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책으로 또 쓰셨어요. 그런 분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뭐 이제 생활하기도 힘들고 하셨을 텐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보란듯이 입학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또 하시고 그러시다가 제가 굉장히 여기서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군에 가셨는데 이게 어느 나라 군에 가셨습니까? 그때 독자는 분리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옛날 법에 아버지가 나이 많고 내가 군대 가면 아버지 생존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 면제를 받은 거예요. 미국 이민을 갔어요. 여기까지 돈은 없고 미국도 초등학교 결혼하고 미국 가서 아버지는 여기 이제 지주한테 맡기고 내 미국 자리 잡은 건 모셔가겠다. 근데 아버지 생활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돈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자면 뭐가 필요한데 그때 미국에 이제 대학 다니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끝나고 반 몇백만 명이 제대하면 취업자가 되잖아요. 그 학교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4년 동안 장학금 주는 게 있었어요. 3년 이상 군대 근무하면 제대하고 대학 들어오면 4년 동안 장학금 주는 제도. 근데 베트남 전쟁이 생기면서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백인 자식들 군대가 죽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서 1년 늘렸어요. 장학금 주는 거. 그래서 나는 군대 3년 근무하고 5년 동안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 한국 군대는 가면 미국 군대 출신입니다. 자, 깜짝 놀라시죠? 미군 점령 4년사를 쓰신 분이 미군 출신이세요. 그것도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근무하셨다고. 네, 한국 평택에서 1년 근무했어요. 이런 이력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미군이 미군을 비판하는 책을 쓰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UCLA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논문을 쓰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갈 때는 여기서는 이제 정책 공부했는데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회학이 뭔지 잘 모르고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재밌게 강의하는 분이 막수주자예요. 그리고 제3세계 제자들 상대히 이끌어주고 근데 막수 강의 들어오면 거기 혹 빠지면 큰일 난다고 여기서는 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로 막스 배거로 공부했어요. 사역에서는 막스 배고 막스가 중요하거든요. 배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그 선생이 자기 배운 줄 알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선생한테 강의 들으니까 쫓긴다고 배반했다. 막상 배반하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서 학비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학교니까 그때는 캘리포니아 대학 주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지원을 많이 해서 학비 걱정 없었어요. 이제 생활비가 걱정이. 그래서 딸 아들 낳고 4 식구인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조교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가면 이제 연구조교 하는 데는 이제
가르치는 조교를 했어요. T하고 R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국 몇 년 살았으니까 영어 좀 하자는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조교 한 3년 하고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거기서 과외 공부를 했어요. 시켰어요. 미국 엄마 아빠 다 일가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학교 수준 못 따라가요. 거기서 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나중에 또 유학 간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학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활을 맡았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만 그립고 요거도 딸이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끔 왔다 가는데 그동안 나는 걔를 정적으로 위로해줘요. 공부는 둘째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일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공부하시는 중에 이제 논문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석사 논문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UCL 사회학과에서는 석사 논문 우리 선배는 3개를 썼대요. 논문을. 우리 때 와서 2개를 줄었는데 그 2개를 쓰느라고 3년 걸렸어. 보통 석사 논문 1년간이면 끝나거든요. 우리 3년. 그 시간 오래 걸렸고. 그래서 주제를 뭘 잡을 건가. 나는 이제 전쟁에 한이 맺힌 사람이잖아요. 어머니하고 동생이 헤어지고 고향이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둘이 고생해서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걸 보고 싶은데 굉장히 주제가 커요. 학교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때는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와서 나도 책을 열심히 읽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또 하는 걱정은 전쟁 얘기해서 이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진실, 역사적 진실을 얘기하면 이국에게 좋은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움을 걸리잖아요. 여기서 그냥 살생하면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북 출신은 간첩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손 못 대고 그런 그 앞들 기간 해방 후 4년 동안 그래서 미군 전문이라는 걸 이제 박사 논문 취지로 잡고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박사 논문. 그 논문 당연히 영어로 쓰셨겠죠. 그 영어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번역서입니다. 물론 이제 저자가 직접 하신 거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를 논문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대부분 반공 많으시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미군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놈들아 하고서 이런 비판을 제가 쓰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이력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이 책 표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 잘 크게 보이는 2024년판 여기 보면은 무슨 미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장갑차를 타고 미국 깃발을 꽂고 지나가고 있죠. 제가 선생님께서 답을 하시기 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진은 몇 월 며칠에 찍힌 사진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네. 9월 17일인가? 1945년 9월 17일 1945년 8월 17일 9월 10일. 아, 네, 거의 맞습니다. 박수. 거의 맞은 건 맞는 거야? 제가 알기로 선생님 어떻게 되죠? 이게 9월까지 이 사진을 8월 17일 우리 임선을 상륙하고 지금 서울로 오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9월 7일 날입니다. 9월 7일 거의 맞았습니다. 하지만 네.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회를 피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었던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인천으로 옵니다. 사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하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생각하시지만 최초의 인천 상륙 작전이 45년 9월 7, 8일 이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오는 과정에 찍힌 사진입니다. 자, 근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초판본에도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와. 초판본에 있었던 사진. 이 사진은 몇 월 며칠에 찍혔을까요? 힌트, 아까랑 비슷합니다. 상품했습니다. 아, 책 갖고. 네, 이제 찍어보십시오. 9월 7일. 어디서 들렸습니다? 9월 9일. 네, 맞습니다. 45년 9월 9일입니다. 예. 9월 9일 누구 하셨어요? 네. 아, 예. 박수. 요거 미리 이선영 60만세부터 사무국장님이 직접 만드신 아, 네. 엄청나게 좋은 도시락 기타등과 쌀수 있는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네, 서울역입니다. 지금도 또 서울역 앞에 미군이 이제 또 장갑차를 가지고 아까 장갑차 타고 이렇게 왔겠죠. 인천에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 있으니까 막 여기 우리 민중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해방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였죠. 그 사람들은 해방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막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5년 9월 9일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아까 사진을 크게 한 거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월 9일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모스크바. 여기가 조선총독부. 광화문 안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안에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양 사람들 있죠? 이 미군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동양 사람들 있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항복 문서 조인식을 하는 그날입니다. 이게 9월 9일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있고 중앙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인식을 하고서 이제 사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항복에다. 물론 9월 2일에 일본에서 먼저 했고 이제 조선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날 뭐가 있었냐? 선생님 책에도 나와요. 이날 이게 아까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 옛 중앙청,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바깥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일장. 조선총독부를 상징하는 일제 깃발, 일장기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내리고 어떤 깃발이 올라왔을까요? 성적이. 네, 지금 광화문에 막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성조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막 경례를 하는. 그래서 미군 점령이 공식적으로 된 게 바로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담아서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리신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실 굉장히 좀 잘 역사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책의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이 있고 1장, 2장, 3장, 4장 이게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군 점령 4년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장일까요? 이건 퀴즈 아닙니다. 선물 아니고. 실제로 미군 점령 4년의 역사를 기록하신 부분은 어디일까요?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테마별로 나누셨어요. 그럼 1장은 뭘까요? 1장은 미군 점령 이전, 그래서 1876년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의 한국 민중의 투쟁과 미국의 조선 정책을 다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경, 역사에서는 전사라고 하는 부분이 1장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래서 미군 점령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셨구나. 이것도 아주 명쾌하게 쾌도 난마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을 미군 점령 4년사를 3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저자께서, 송광성 선생님께서 미군 점령 4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3개를 딱 뽑으셨어요. 그 키워드가 뭘까요? 자주, 민주, 통일. 너무 빨리 맞히시면 재미가 없는데. 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2장이 미군이 점령을 해서
민족 자주화 운동을 파괴했다. 그래서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미군이 사회 민주화 운동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민주화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이 미국에 의해서 조선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2장,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싹 다 아우르면서 수미상관으로 명쾌하게 딱 결론을 내리신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논리가 굉장히 명쾌해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제가 질문을 뽑아봤어요. 뭐냐면 제목이 미군 점령 4년사잖아요. 보통 우리가 해방 이후 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가 3년입니다. 그래서 미군정 3년 아니면 해방 3년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4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왜 3년이 아니라 4년을 하나의 어떤 시대로 봐야 한다,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간을 자르는 거는 그 앞하고 뒤하고 큰 차이가 나는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군정 3년 그다음에 이승만 대한민국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권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기서 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 연속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군이 직접 지배한 거는 3년이고 그럼 미군이 미국 안 갑니다. 10개월 더 한국에 남아있어요. 북쪽에서는 남북이 약속을 해서 소련군은 48년 12월 달에 다 철수해요. 미군도 철수를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수 순천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미군이 물러가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걸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까지 죽이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미군 직접 통치 기간하고 이승만 정권은 차이보다 연속되는 게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군 점령 3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미군 정문, 미군 군사 정부는 3년이에요. 미군 점령,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하고 점령하고 3년, 4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통치하는 미군정은 끝나고 이승만 정권에게 물려줬지만 미군이 일부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까지 같이 봐야 한다라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목이 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초판본에는 없었는데 부제가 써 있어요. 밑에 부제가 아마 이번에 출판하시면서 새로 이제 달린 것 같은데요. 친일파는 어떻게 기득권이 되었나? 여러분, 친일파가 어떻게 기득권이 되었나?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책을 사실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자께서 가장 이제 좀 정확한 표현으로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기득권이 됐을까요? 이 친일파가? 일제가 물러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민족이 가장 원했던 거 첫째가 친일파 습청이에요. 일제시대에 그 앞잡은 거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특히 일본 순사. 그놈들 쫓아내야 돼요. 돌 서야 돼요.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놈들 앞에 세우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친미 정부, 이승만 정부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친일파 판치잖아요. 그 시작은 미군 점령, 미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왜 친일파가 기득권이 됐는가? 그걸 이해해. 요즘 난리 나잖아요. 윤석열을 앞세우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 그 친일파가 미군정 들어오면서 친일파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방공을 주잖아요. 공산주의 나쁜 놈. 그 친일파는 말이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친일파는 반공주의자, 친일파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 자주, 민주, 통일 이 세 가지 키워드로서 미군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이지만 무슨 악의 삼위일체처럼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주성을 파괴한 것이라고 보셨고, 거기에 이제 친일파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5년부터 49년까지 미군 점령 4년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나쁜 짓을 하죠. 미군과 또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탄 기득권 세력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께 감히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군 또는 이 친일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이 저지른 최악의 사건은 뭐라고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식민지 해방된 나라 많잖아요. 그때 새로 권력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숨 걸고 적과 싸우던 독립군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도 독립군 세력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들어오기 전에 약 3주일 동안 조선인민공화국 만들었는데 거기 누가 앞장선 거예요? 여운용, 박헌영. 일제시대 감옥 들락거리면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일파 하던 놈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없어요. 조선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어요. 조직된 정치 세력이. 근데 명령 들어와가지고 여기 권력 없고 빈곤 상태인데 우리가 가서 질서 잡았다. 거짓말이에요. 북쪽에는 김일성,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쪽은 유은행 박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권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놈들 거짓말하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질문 사실 여러 개 준비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자료, 책 이런 걸 보는 걸 넘어서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지금은 우리는 후세인이 되어서 다 결과가 나온 걸 알고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군 점령 4년은 미군이라는 정말 폭압적인 엄청난 강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당연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수많은 민중이라든지 민족 지도자들, 혁명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여운형도 있었고 박헌영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요거 하나만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럼에도 미군을 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워낙 압도적인 세력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요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독립군 세력을 때려부수 감옥 집어넣고 이걸 쫓아가는 그러는데 우리는 통일하려고 애를 썼어요. 첫 번째 여운형 선생, 김규 선생이 앞장서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했어요. 남쪽에 있는 혁명 세력하고 자유주의 세력까지 포용하고 참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구 선생하고 김구 선생이 이북 또 들어갔잖아요. 김석 만나서 남북 협상 두 가지 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려고 애쓴 흔적이에요. 그런데 놈들이 총통국 놈들이 무시했거든요. 좌우 합작도 누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박근혜 입을 조사관이고 이승만 앞에 세우고 수장 부린 거예요. 그 윤핵실 죽여버리니까 그것도 계속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이승만이 짜고 먼저 윤핵실이 죽입니다. 47년에. 그리고 49년에 김구선 선생까지 죽여요. 사실은 6월 26일 날 김구선 선생 돌아가시고 그 5일 후에 6월 말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적이 될 만한, 정적될 만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근데 다 안 갑니다. 남은 사람들 한 500명 남겨놓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다 줘요. 우리나라 군대, 경찰 다 너희들이 지휘해라. 그러니까 여수 순천은 이승만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또 미국 놈들이 같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선 남북 군대들 막 싸움했잖아요. 전 큰 전쟁 나기 전에. 또 미국 놈들이 지휘한 거예요. 500명 고문단이 남았지만 사실상 군대를 구치구들이 통솔한 거예요. 그 6월 30일까지 많은 미군이 이제 그냥 있었고 많은 사람이 500명은 남았지만 500명이 실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이슬람과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데 권력 준다. 우리나라 군대 좀잘 훈련시켜달라. 이승만이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질문 대답을 나누고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본문 낭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옥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제가 사전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경일 선생님 계신가요? 예. 임경일 선생님께서 또 그 다음에 김태환 선생님 보셨나요? 임경일 선생님 혼자. 예. 그러면 임경일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세 부분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송광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내내 또 미군점령, 미군정식이 궁금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 책을 읽어서 이제 알게 된 기회를 드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읽기 전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통일시라고 알려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민 이기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몽양 여운형 전기도 쓰시고 시도 많이 통일시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마침 송광 선생님은 아까 함남 함주가 고향이라고 하셔서 마침 여민 이기영 선생님 고향도 또 함주이셔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낭송 기회를 주셔서 좀 당황했는데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413쪽 요약하면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기본 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에 대한 설명은 단지 복잡한 문제 일부에 관한 설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자주 민주 통일은 하나의 삼중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점령군이 파괴한 하나의 사회혁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외국에 대한 종속 극복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종속 문제 해결 없이는 다른 두 가지 과제, 즉 사회 민주화와 민족 통일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17쪽 브루스 커밍스와 정명준은 전쟁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라고 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또한 한국의 분단이 없었다면 전쟁을 생각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요거는 저 이화여대 교수였던 정병준 선생님이 아마 그 한두 분에서 인용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도 정병준 교수도 몽양영원형 전기를 또 쓰셨죠. 422쪽. 오늘날 한국이 마주친 정치, 경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한반도 분단과 전쟁, 친일파 보호의 영향으로 생겼다. 오늘 한국 문제의 원인이 된 분단과 전쟁, 친일파 보호는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점령한 결과다. 한국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그 원인을 만든 미군의 남조선 점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꼭 마주해야 한다. 네, 낭독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번에 출판한 책에 나온 건데, 검찰 독재라고 불리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율이 20%대를 위협하고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 이제 절반도 안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지 모르겠다 예언을 하셨어요. 개혁 전에, 내란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시고 얼마 아니다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안은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에까지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고요. 참가자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유롭게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이크 좀 전달해. 목소리 크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미군이라고 표시를 하시는데 기록을 해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소련군은 소군으로 해야 되고 뭐 다른 군대 이런데 미군, 미국 하면은 아름다운 나라고, 미군 하면 아름다운 군대입니다. 하는 행동은 아주 악의 축이잖아요. 그러면 악군이라든가 악국이라든가, 미자의 반대말이 추니까 추국이라든가 추군으로 기록을 해야지, 우리가 그 서술의 뭐 정명 이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먼저 어떻게 아름다운 군대가 학살을 할 수 있습니까? 한글로 썼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께서 이런 권위 있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밑자를 안 써요. 지금 일본에서는 쌀 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미울 밑자가 있다면 나는 미울 밑자를 거기다 쓰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처음에 원문을 영어로 쓰셨기 때문에 뭐 USA 아미라든가 뭐 그렇게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군으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차라리 USA라고 기록하는 게 낫죠. 네, 아무튼 저는 질문보다는 선생님한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해요. 늦게 왔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왔거든요. 벌교에서 왔습니다. 벌교. 네, 멋지게. 미군 점령 4년 동안 먼저 아까 언급하셨겠지만 제가 세 사람을 언급하고 싶어요. 박헌영, 여운형, 김구,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사람이 아까 임성옥 박사님도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판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김구를 미군정의 얼굴마담이라고 써놓으셨고, 그 세 사람이 우리 역사에 이승만은 아예 제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세 사람이 우리 이 민족 분단, 우리 민족한테 지은 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 선생 독립운동 하셨죠?
있죠. 근데 미국, 중국에 있던 그 임시정부 아무 활동 못해서 힘이 없었어요. 임시정부를 만들 때 그 본부를 어디다 두느냐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은 만주에 많았잖아요. 한 50만 명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임시정부 본부를 세워야지요. 근데 상해는 우리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두 배를 갈라서 막 싸움을 했는데 임시정부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지만 무슨 큰 역할을 할 줄 없어요. 아니 동포가 없는 그 벌판에 나라를 세워서 어떡하겠다. 만주에 나라를 세웠으면 국민이니까 세금 받고 그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제일 큰 사건이 반민특위 왜곡이 반민족 분자를 이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가지고 질판을 막 붙잡았어요. 근데 이승만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친일파예요. 이승만 대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이제 친일 신문이잖아요. 그 신문에서 소련에서 삼국 외무부 장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모스크바 삼상 회의. 그 안에서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 이 세대의 승전국이잖아요. 그것도 연합국인데 소련도 한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戦후에 세계 정치가 어떻게 우리 요리할 건가 합의한 문서 중에 조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조선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남북 군대, 미군 소련 군대가 공동위원회를 연다. 그래가지고 조선 민족 단체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통일된 조선 정부를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민생활에서 능력이 좀 모자랄지 모르니 능력이 부족할 때는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들이 합니다. 장개석 중국이고 마트중 중국이고 이 나라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신탁통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민족이 힘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그걸 이제 왜곡시켜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금방 조선을 독립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 사람들 전부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를 막 데모를 했어요. 전국 다 자유우익, 혁명 문제 뭐 상관없이. 그러다 소련 타스 통신의 진실을 발표를 해요. 이걸 보니까 신탁통치 계획이 중심이 아니다. 통일된 조선정부 세우는 게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 신탁통치는 반대하지만 모스크바 삼상 선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 독립혁명 세력들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 내용을 싹 숨기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선언을 지지하는 친구들 전부 신탁통치를 지지한다. 소련을 지지한다. 이건 빨갱이다. 이렇게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군 정부 속에서 다 이제 뒤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탁,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반탁하는데 친탁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나쁜 놈.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막 외고 요즘처럼 가짜뉴스 퍼뜨리는 바람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잖아. 그 사람들 다 친소파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 배신자다. 그리고 반탁 주장한 놈들이 이승만 이 친구들이 이제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반탁을 왜곡하면서 해방 후에 처음으로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 국민의 지지를 잃는 거예요. 친일파가 가면 쓰고 나와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큰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공이 판치는 거예요. 친일파 욕하던 게 공산주의 빨갱이 욕하는 걸 바뀌었어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정에서 지시하고
조선과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퍼뜨린 큰 사건이에요. 아까 이제 하나고 아쉬운 사건 그건 이제 얘기하고 이제 질문에 잊어버렸네. 아, 예, 됐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제가 예. 마이크 필요하시면. 질문 안 하셔도 제가 저기 혹시 선생님 이제 큰 줄기는 이렇게 그렇게 이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친일 반민족 행제자들을 처벌치 못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미국에서 미군이 불러서 친일파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이승만 정권에 부역을 하면서 친미파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일제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그 부부 토지들을 다 이제 지들이 맞도록 가져가고 그들이 그 받은 자산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그 부를 세습하고 이런 게 이제 기득권의 그 문제로서 제시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막 말씀하신 그 이념의 문제 이승만 독재와 그다음에 그 미국이 합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금 이 윤석열 같은 이런 친일파19 후예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그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혹시 그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재출간이 됐지만 이 책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개정판을 대대적으로 한번 또 내실 계획이 없을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성옥 박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지금 선생님의 그 이구정 4년사의 그 명쾌한 표현한 바의 풀이 속에 구체적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 박사님이 쓰신 조선영판서 위패 조작 사건이 바로 이 우리 현대사 속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군정령 4년사에 연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마침 그 지난해 그 이관술 선생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지금 우리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아직도 재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5개월여를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출간이 아니라 대폭적인 개정판을 내실 계획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제가 좀 바람을 가져봤어요. 그걸 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강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방후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8년의 역사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책은 사년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 후에 사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 지난 제가 이 책의 차이점 결론 부분에 한 문장 집어넣었어요. 옛날 책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미군정 4년 미국 군대, 우리나라 정년 군대는 한국 전쟁을 만들었다. 결론에 한 문장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관한 처음 박수는 제목을 잡고자 했으나 뒤로 미뤘던 거고 학교 정년 퇴임하고 썼어요. 전쟁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꺼워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전쟁 얘기하면 이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역사의 진실을 얘기하면 이북에 도움되는 얘기도 나와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걸려요. 책은 써놓고 출판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정 안 되면 미국에 사는 아들, 딸이 미국에 출판하겠지. 그러다가 이번 출판사를 만나서 이 책을 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자 한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줬어요. 내 주장하고 싶은 건 약간 숨겨서 살짝 비껴서 좀 가볍게 주장하면 어떻겠느냐. 책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적인 하지 말고 베트남 전쟁을 섞어놨어요. 한국 전쟁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감추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그리스 전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섞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속된 전쟁. 그 전쟁은 47년, 49년까지. 그러면 53년. 또 대통령 54년에 이제 프랑스가 물러나고 미국이 이게 많아요. 그 주식 언어까지 싸우잖아요. 세를 섞어놓고 제목 한국 전쟁이 아니고 미국의 연속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제목 보고 의심할 거네. 그러다 요즘 또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올 책은 유라에 있었던 전쟁하고 베트남에 있었던 전쟁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또 차이도 있고. 그 엮어서 우리는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틀린 이름이에요. 영어 코리안 워를 번역했는데 코리아는 남북을 통틀어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쪽은 전쟁은 아니잖아요. 조선도 했고 한국도 하고. 그래서 남북을 합치는 건 한반도. 한반도 기 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한반도는 말도 역사로 좋은 말이 아니다. 일본은 완전한 섬인데 한번 절반의 섬이다. 이렇게 깔보던 의미가 있대요. 그 속에. 그래서 그것도 빼놓고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붙이고 싶은 이름은 조선과 미국 전쟁이 맞는 말이에요. 네.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아메리카 중국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책을 내는데 앞에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비슷한 점 놓고 뒤에는 차이점 비슷한 점은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세계 패권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된 나라에 가서 자기 식민지를 만드는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미국 식민지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잖아. 미국 식민지 만들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하고 약속은 싸움이다. 그럼 여기서 한국 미국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조선인민공화국이 미국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미전쟁 되는 거. 그런 식이 좀 줄여볼까 하고. 그러면 같은 점은 미국놈이 옛날 식민지를 뺏어서 자기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공격적이고. 차이점 뭐냐. 한국에서 미국이 비겼잖아요. 이기지 못했잖아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졌어요.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왜 미국이 이기지 못했느냐. 그쪽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졌느냐. 그것도 재밌는 주제되잖아요. 그 속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의 제목이 미국이 연속된 전쟁인데 프랑스도 베트남도 프랑스 싸우고 다시 미국하고 싸우고 연속된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연속된 전쟁을 했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걸 숨겨놓는 한일 전쟁, 한미 전쟁 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래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복잡하게 숨겨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차이점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미국이 비기고 저기서는 이겼는데 그 큰 차이는 어디서 났느냐. 미국이 여기서 이기지 못했어요. 지지도 않고 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미군 점령이 미군이 여기 들어서 직접 통치하면서 독립혁명 세력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전쟁 나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협력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남쪽. 박헌영 그걸 모르고 전쟁은 남쪽에서 일어날 거라 했는데 그다음 다 병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쪽은 베트남 남쪽에 혁명 세력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북베트남 미국 싸운 게 아닙니다. 남쪽에 혁명 세력하고 미국이 싸운 거예요. 북쪽에서는 도와준 거고. 미국은 베트남 가서 직접 정령 통치를 안 하고 고진재미라는 정부 세워가지고 간접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혁명 세력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합해서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가지 많은데 미국에서는 반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고 정면서 태워버리고 앞에 싸움할 때 쫄병들이 장교가 너 어디를 가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싸움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사병들이 장교를 죽이고 장교들 사병을 죽이고 저희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 반전 때문에 미국이 모든
북쪽 베트남은 또 우리보다 유리한 게 땅이 묘하게 생겼어요. 구멍 파고 금방 붙었어요. 그러니까 땅굴을 4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놈이 막 총 쏴도 끄떡 안 해요. 그리고 딱 숨어 나왔다가 미국놈 지나면 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베트남이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산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주민 루트라 길을 만들어요. 근데 저쪽이 열대 지방이잖아요. 사철 숲이 우거졌어요. 그 숨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호주민 루트하고 구치 터널 그 둘이 베트남 승리한테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우리는 열대 기후가 아니잖아요. 지리산에서 싸우는 사람들 겨울 되면 벌판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는 숨어서 빨산들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후 문제보다 땅도 우리는 땅굴 도로 파긴 봤지만 저쪽처럼 그렇게 이용을 못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기지 못한 건 중국군이 도와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미국이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은 거, 저쪽에서는 미국이 진 거. 그게 있으니까 그게 책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고민 중입니다. 그럼 또出版사하고 협력해야지 책 내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릴까봐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미군 점령 4년사 2탄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스, 베트남, 한국 전쟁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역작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달콤한 고생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름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좋은 시간이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고화에서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난 다음에 뒤풀이가 있습니다. 근처에 풍년옥이라는 음식점에서 뒤풀이가 있는데 뒤풀이 인원 파악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실 분들 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갈 사람은 갈 사람 좀 세주세요. 한 명씩 내리면서 좀 외쳐주세요. 한 명씩 내리면서 하나 둘 셋.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둘. 아 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세, 열넷, 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여덟. 예. 스물아홉. 됐죠? 스물아홉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누가 세면 꼭 돼지 세듯이 한 명 빠집니다. 자기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앉혀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워낙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띄워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적으로 굉장히 살찌워졌는데 선물까지 받는 천기. 북콘의 소소한 즐거움은 행운권 추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다리시던 행운권 추첨 시간이니까 받으신 거 있죠? 받으신 거 요표를 좀 꺼내십시오. 어떻게 행운권 추첨을 받을 텐데 너무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한 10여차례 정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만원짜리 상품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추첨 이선영 상품장님 네, 추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상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 행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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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까? 전 가셨나? 예. 빵. 네, 그럼요. 제법 알려드릴까요? 네, 29번. 35. 아, 너무 헷갈렸어요. 자, 두 번째. 17번. 7번. 네. 뭡니까? 만원짜리 상품권입니다. 박명도 박자 밝을 명자 길도 자 명도 박명도. 혹시 황성호 대표님 몇 번인지 확인해 주세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5번 없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잘 들어 좀 물어볼게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배건국입니다. 배건. 22번. 22번. 네. 22번. 배건국. 예. 감사합니다.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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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이야, 이건 뭐, 대단합니다. 예. 예. 또. 한 분이 두 번 가지신 거예요? 누가 주고 가셨어요. 예. 제가 4개 가지고 있는데요. 오.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아, 받으셔도 됩니다. 예. 선생님, 이거 쿠판이거든요. 9번입니다. 9번이에요? 나 6번인데. 잘못 봤어. 어디 말씀하셨으면 제가 거꾸로 읽었죠. 네, 아, 이거. 27번. 27번. 네, 27번. 네. 계속 풀어주세요. 오늘 20번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번. 20번. 20. 제가 20번인데. 오, 3개가 다 드셨어. 3개가 다 아까 드셨어. 두 개만 아, 예, 예. 야. 감사합니다. 계절표가 세고 있는데,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11. 예, 그래서 선생님 책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을 해서 선생님 여기에 사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밑에 받침 받침이 필요하죠. 책을 좀 주세요. 책 받침하게. 안 불렀다는데. 책 받침. 안 불렀답니다. 성함 저는 이순정입니다. 이순정. 예, 전에 온양에 가서 선생님 배웠죠. 예,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정. 감사합니다. 네. 4번. 4번. 이거 제가 누구 드린 것 같은데. 4번. 받아서. 4번. 우리 식구인데요. 식구요? 네, 몰라요. 네. 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4번. 맞잖아요. 네, 우리 최동철 위원장님 4번 맞습니다. 갖고 계세요. 하나만 주시오. 자, 10,000원짜리 한명 걸어봤습니다. 네. 네. 나 이런 건 된 적이 없어. 야바이한테 항상 걸리더라고요. 예. 이런 건 진짜 안 됩니다. 예. 오늘은 되게 예. 34번. 34번. 아, 힘들다. 36번. 36번? 예. 2만원짜리. 2만원. 거꾸로 2만원짜리 두 명한테 맞추면 19번. 또 되셨어. 대전 교통사 또 됐어. 저기 황상원 대표님 번호 몇 번이세요? 그건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드렸어요. 자, 제가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아 빨리 보세요. 못 보실 것 같은데. 24번. 24번. 예, 아우 제일 비싼 2만 원. 2만 원. 아니. 2만 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24 맞습니다. 예. 지도교수. 자, 2만 원, 2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정말 안 되네. 28번. 28번. 네, 어유 저희. 와 오늘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60만 세운데 이렇게 사무국장님이 직접 만드신 어디서 살 수 없는 고급 도시락고 2개 남았습니다. 31번. 31번. 맞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어느 색깔로 하십니까? 아니 저기 의상하고 너무 잘 어울리실 것 30몇 번? 같아요. 31번. 32번이었습니다. 31번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31번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2번. 2번. 두 번째로 사신 분. 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찍을래. 뭐 있어? 자, 또 있어. 자, 알로에 스틱제 맞죠?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는 거죠? 우리 박사님까지 포함해서? 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건 있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제일 먼저 하신 분. 제일 1번. 먼저 오신 분. 1번 오셨으니까 오래 기다렸으니까 얼굴이 나빠졌을 겁니다. 1번.
없네. 아, 강성규 교수님 너무 예쁘시다. 예쁘셔. 쓰신 건지 안 쓰신 건지 그랬어? 진짜 안 눌러있더라? 14번, 네, 아이고, 화장품입니다. 예, 한번 보셔.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마지막에 6번. 6번!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한번 더. 역사사랑 모임 마지막. 대단대로 하나 해주시죠. 이것도 우리 저기 있는 것 같은데 7번. 7번. 우리. 자, 이것으로 상품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상품을 많이 도와주신 우리 주최 측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받는 말이 있었으나 받는 말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를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 나와주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하려고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소개해야 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복사품을 공부했다고 도서관에서 키 중에 쓸 수가 없대. 뭐 옛날 5만 원 옛날에 다음에 이걸 나가서 그냥 갖다 줄게. 자, 사진 촬영하신 분 나오셨어요? 맞아. 출판사 사장님 어디 가세요? 출판사 사장님. 출판사님 이리 오셔요. 아, 너무 멀다. 나도 안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사진이 안 찍혀. 김찬희 대표도 좀 이쪽으로 좀 더. 더 모이세요. 더 모이세요. 더 모이셔야 돼요. 빨리 찍어주세요. 아니, 빨리가 아니라 더 모이셔야 돼요. 예. 한번 저기 뭐야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임석 박사님은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저기 선생님 잘리거든요. 여기가 안으로 좀 이렇게 모아주셔요. 이게 렌즈가 다 못 담거든요. 저 나오나요? 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됐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치시죠, 저기. 아니, 됐어. 정확히 디렉션을 주세요. 어떻게? 자, 다시 오세요. 다시. 주의하고 분이 빠졌어요. 여기 잡아줘. 위험하다. 위험해. 자, 하나, 둘, 셋. 자주 하면 네. 동의를 해주세요. 자, 자주! 동일! 자주! 동일! 민주! 동일! 자주! 동일! 자, 많이 찍었습니다.